민주당의 혁신위, 1호 혁신 아닌 불체포 특권 포기, 이 문제를 민주당이 결국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당내 반대에 부딪혀 불체포 특권 포기 추인에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제안 25일 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드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단 말입니까? 이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 오늘 관통하는 주제 사자성어니까 사자성어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혹세무민이죠. 방금 혹세무민. 앵커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실질은 포기를 안 한 건데 한 것처럼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저는 비슷한 얘기지만 표리부동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 자체는 검찰 독재에 의한 야당 탄압 프레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늘 정당한 영장 청구란 있을 수 없죠. 그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때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뭐라고? 정당한 영장 청구 딱 쓰면 되죠. 그러면은 혹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보기에는 응할지도 정당하지 모르겠네. 않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수석님. 판도라네. 판도 메뉴판에서는 또 도가니탕을 시켰는데 라면이 나왔네.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사자성어 제조기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런데 설명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1호 혁신안을 저는 뭐 공천혁신이나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생산을 해야지 만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선 1호 혁신안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견해를 가졌고,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개혁, 책임지는 혁신 내놓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변질이 돼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라는 사족을 달게 됐어요. 그래서 도가니탕을 시켰는데 라면이 나온 거예요.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하시는 것 같은 조어를 비슷하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하나만 하죠. 하나만.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만 한 얘기를 사자성어가 한 건데요. 점점 이상해져요. 저게요.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 뭐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저렇게 될까요? 다음 달에 당장 돈봉투 사건 이런 거 관련해서 의원들 영장이 날라온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 못해요, 이제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실제 표결 결과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 통과하는 표결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포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할 거거든요. 보나마나.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생각에 100% 공감이 가죠. 여태까지 다
각자 도생을 해왔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게 아무리 당에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야당 개개인의 의원들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뭐 송영길 전 대표 보십시오.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또 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해놨는데 본인 불체포 특권. 갑자기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의 기류가 확 바뀌면서 이제 날라올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엔 무조건 간다. 영장 심사 받으러 설사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들로 나오는 걸로 봐서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뒤에 날라오는 이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부결시키거나 이렇게 못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놨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저는 진술 번복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검찰발 허위 보도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중에서 보냈다는 편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과 비즈니스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요지는 이재명한테 보고한 바 없다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야, 그 스마트팜 하면서 이재명 지사 방북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얘기다. 그래서 보고 안 했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검찰발 보도는 어떻게 났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로 난 거예요. 그리고 박 전 대표 포함해서 대북 송금으로 사법 처리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걸 민주당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지시했거나 혹은 묵인했거나 보고받았거나 이거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이화영 그 부지사는 뭐 전 의원 출신이고 또 이해찬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특수관계고 이재명 지사하고는 일종의 이제 동업자 비슷했는데 지금 만약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재명 지사가 묵인했다. 끄떡끄떡했다. 알았다고 얘기했다. 이러면 제3자 뇌물죄 구성이 바로 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건 뭐 구속도 가능한 상황으로 사건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데 아무튼 머지않아 진실은 드러난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추론입니다만 제가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대권 후보고 그러면 그 돈 주고라도 나 방북하게 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는 게 성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수십억 원의 돈이 뭉태기로 북한에 가는데 부지사 그다음에 또 도지사를 위해서 한 건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도지사가 그걸 몰랐다? 저는 그게 오히려 모른다는 게 저는 비상식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김영우 의원 방북이죠.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본인은 방북이었겠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걸 의심해야 된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수재 상황에서 검찰이 조만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다. 설이긴 합니다만 이게 8월 설 나오는 이유가 검찰이 이 비회기를 노릴 것이다. 저는 8월 달에 하려면 8월 달에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봐요. 맞다. 그게 네. 맞다. 그런데 이거를 넘겨서 또 정치적인 스케줄을 짤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잖아요. 근데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많죠. 근데 딱 20일도 안 되는 비회기를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 영장 청구하라. 그거는 약간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너무 무리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북 송금 사건이나 백촌동 등 묶어서 나중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다른 사안하고는 너무나 틀려요. 수사 내용에 따라서 그 국가 반역죄 막 이런 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 김용우 의원은 왜 이렇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 관역죄는 아니고 아마 형법상 여적죄를 말씀하시는 것 참고적으로 같은데 그런 죄는 없습니다. 네, 그 여적죄도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그런 조항인데 사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거든요. 검찰 주변에서. 어쨌든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에 회기를 넘길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체포동의안 부결됩니까? 가결됩니까? 아니 이번에는 무조건 저는 가결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가결.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제가 보기엔 표결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냥 안 들어가면 근데 통과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야 관계 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갈등 상황이 계속 갈 거거든요.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총선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냥 당론으로 가결이라고 봐요. 당론으로 가결. 예,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8월 달에 영장 청구 일부라도 해야죠. 어차피 살람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 살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기국회까지 넘긴다. 그러면 아마 분노의 당론 가결을 할 거예요, 민주당. 분노의 당론 가결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